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진 구도와 포토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사진은 10년 전 그리스 메테오라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이집트의 카르나 가문 신전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달려간 그리스인데요. 모로코와 이집트를 한 달간 여행한 후에 방문한 그리스여서 에너지가 넘치는 여행을 하지는 못했던 기억입니다. 때문에 아테네와 그리스 북부의 메테오라만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그리스 여행이었는데 우기인 겨울이라서 매일 흐리고 비가 와서 지친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스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메테오라였는데요. 긴 여행의 끝이라 많이 지쳐 있어서 아침 여행을 쉴까 고민하다가 습관적으로 해뜨기 1시간 전에 메테오라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 달간 힘겨웠던 여행에 대한 보답인지 믿을 수 없는 풍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산골을 따라서 서서히 구름이 밀려오는 모습에 가슴이 너무 벅찼고요. 밀려오는 구름을 보면서 메테오라 사원이 구름에 떠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서 급하게 망원렌즈로 교환을 했고요. 불과 몇 분 만에 구름 속으로 메테오라의 많은 사원이 사라졌고 그중 한 사원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은 콘트라스트와 채도가 매우 낮습니다. 오늘 포토샵 작업에서는 먼저 구도를 잡은 후에 사진의 밝기와 색감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광학에 들어가서 색수차 제거, 프로필 교정 사용 체크해 주고요. 기본에 들어가서 밝기 또는 색상을 조절해 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색감인데 이곳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 부분의 밝기와 색상을 알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히스토그램 부분에 보면 레드 188, 그린 192, 블루 197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푸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색감을 조절할 때는 기본에서 온도와 색조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약간 푸른색이니까 색 온도를 올려줘서 붉게 해볼 텐데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거의 세 숫자가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구름은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밝기와 색상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치를 보고 색과 밝기를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밝기를 조정해 볼 텐데요. 다소 어둡잖아요. 지금 흰색 구름이 한 200 정도니까 약간 밝게 해줘서 밝기를 조절해 주고요. 이렇게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은 보면 그 히스토그램 상에서도 이 막대가 얇게 위로 하나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콘트라스트가 지금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비도 약간은 올려주고요. 그리고 밝은 영역 좀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려줘서 이 정도는 일반적인 작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만 더 올릴게요. 나머지 미세한 색 조절은 포토샵 안으로 들어가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올려줘서 선명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이라서 활기랑 채도는 조금 평소보다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를 작업해주고 이제 포토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 하고요. 첫 번째는 구도부터 조절해 줄 텐데요. 보면 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아간 걸 알 수 있거든요. 필터, 렌즈 교정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각도에서 마이너스 한 1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실 때는 이 격자를 사용해 주시면 기울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약간 낮춰서 가지고 나올게요. 왜냐면 각도가 돌아가면서 잘려나가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96%로 확인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조정한 후에 이제 잘라내기 할 텐데요. 자르기 도구 선택하고요.
오늘은 2대3 비율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주고요. 상단에 보면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위에 있는 바위산이었었는데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는 게 좀 더 낫고요. 자, 여기는 이 바위도 약간은 이렇게 지워낼게요. 이 정도로 작업해주면 이제 구도는 어느 정도 잡혔고요. 이제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 보시면 흰색 점들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 도구 중에서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단색면에 있는 점들을 지울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런 점들은 언제 생긴 거냐면 카메라에 있는 찰상 소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지 센서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때문에 사진을 어느 정도 구도를 맞추고 나서 이렇게 점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 스팟 힐링 브러쉬 또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싫어서 좀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사운을 약간 길게 해줄 텐데요. 위에서 촬영하는 사진이라서 약간은 짧게 나왔거든요. 건물 원래 형태보다도. 왜 사람을 촬영할 때도 아래쪽에서 촬영하면 약간 키가 작게 촬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테오라의 사운도 약간 길게 해줄 텐데, 우선 이렇게 레이어 복제를 하나 해주고요. 이 위에 레이어에 이 부분만 아까 금방 선택해 놨잖아요. 좌우 변형해 줄 텐데, 여기 고리 꼭 꺼주시고요. 위로 이렇게 약간만 키워줄게요. 키워주고 나서 엔터, 그리고 선택 지우고요. 레이어 1번에 마스크 씌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선들이 약간 나타났잖아요. 브러쉬 농도는 한 20%가 적당한데요.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지워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건물의 키가 약간 커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브러쉬를 흰색으로 바꿔서 이 부분만 살짝 칠해주면 다시 안으로 숨게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전, 후 아주 약간 커졌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엔 이 정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을 약간 크게 만들었는데요. 레이어 병합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서 레이어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픽셀 유동화인데요. 여기가 약간 튀어 올라온 게 보기 싫어서 약간 안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의 형태들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해 볼게요. 전, 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금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제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형태도 비슷해서요. 자, 이렇게 살짝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요. 보면 약간 오버됐잖아요. 자, 여기는 다시 도장 도구로 지워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간 얼룩 생긴 건 패치 도구를 사용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밝기 조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보면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레벨 들어가서 조정해 주고요. 보시면 아래쪽과 위쪽이 아까 카메라로 해서 대비를 약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우선은 어두운 쪽은 이렇게 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밝은 쪽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면 구름이 너무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5까지 약간은 열어놓은 상태로 레벨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엔 가운데를 약간 밝게 해줄 텐데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일단은 이 가운데 건물 부분만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밝기를 조절할 때 이번에 곡선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 생긴 건 패더값 이용해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만 더 밝게 해줄 거고요. 이 다음엔 여기 가운데 메테오라 건물 위주로 밝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우선 이 사원에 밝아져야 될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선을 눌러서 밝기 조정해 주고요. 점을 2개를 찍으면 콘트라스트까지 약간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밝기를 조정해 주고 다시 경계 부분은 요 패더 값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위 부분이 너무 밝아서 주제가 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새 레이어에서 오버레이 레이어 만들고요. 요거 체크해 주신 후에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조정해 주는데 아까 20%로 올려놓은 걸 다시 5%로 낮추고요. 어둡게 해줘야 될 주변부를 이렇게 터치해 주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고요. 가운데가 밝아지지 않더라도 주변부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주제가 밝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요. 그리고 동일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밝게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서 밝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 약간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흐린 날 촬영한 거라서 채도까지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도를 오늘은 약간 수업이니까 한 15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비교해보면 이 정도. 조금 더 올릴까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레벨에서 블랙 포인트 한번 다시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밝기를 약간 더 밝게 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눈을 꺼서 작업 전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플랫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흐린 날 약간은 안개가 낀 곳에서 촬영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레벨을 사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약간 강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밝게, 이 레이어는 가운데 부분을 밝게 해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밝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메테오라 사원 있는 부분만 약간 밝게 해줬고요. 이 회색의 레이어는 제일 첫 번째는 주변부 어둡게 해줬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부분 약간 밝게, 가운데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더 밝아졌잖아요. 그리고 채도를 올려줬고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점과 흰색 점을 조절해서 색감과 밝기 조절을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토샵 작업은 작업한 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고 멋진 포토샵 작업을 통해 사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많은 사진가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